자, 밖에 비도 내리는데요. 이런 네. 날 책 한 권 읽으면 참 좋잖아요. 네. 주말 동안에 읽을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의 2008년도 네. 작품. 그렇죠. 예, 신경숙 작가의 또 8번째 작품이기도 네네. 했고요. 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될 당시에 뭐 밀리언셀러, 100만 부 네네. 이상. 우리가 100만 부를 쉽게 얘기하는데요. 책을 100만 부를 쌓아놓으면 8층 정도의 빌딩 와. 정도의 최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많은 네. 한국 팬들이 좋아했던 책인데 네네. 최근에 이 책이 신기하게도 예, 다시. 베스트셀러 소설 분야 1위에 다시 재등록이 네. 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유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미국 시장에 이 네네. 작품이 수출이 되면서 또 미국에서 엄청난 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다시 이제 그 힘을 얻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엄마의 실종 이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마의 네.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죠. 뼈대를 이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뭐 미국 그 아마존에서 네네. 사실 한국 소설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판매량으로 뭐 아마존 출간 첫날 아마존 베스트셀러 55위까지 네. 올라갔고요. 지금 네. 그 이후에 20위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얼마 전에 소개도 네. 됐고요. 그리고 뭐 영국으로 네. 진출했다는 얘기도 네네. 있고. 영국에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번역이 과연 이렇게 좀 우리 말이 갖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뉘앙스가 될까요? 있죠. 이렇게 좀 딱딱 이렇게 귀에 감기는 이런 단어들이 과연 제대로 번역이 됐을까? 근데 번역이 이번엔 좀 잘 된 모양이에요. 반향이 일으키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출판한 그 출판사가 네. 크노프라고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큰 네네. 출판사입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한 작품성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초판을 아예 10만 부를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인데요. 네. 그만큼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큰 회사에서 집중하는 작품의 번역이 사실은 허술했을 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 독자들의 반응을 얻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미국 평론가들도 사실 미국 평론가들 까칠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 좋은 소리만 안 하는 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설이다. 뭐 신경숙 작가의 심오함이 담겨 있다. 굉장히 극찬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실제로 번역가가 이 미국인 변호사인데 한국계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 성함이 김지영 번역가인데 꾸준히 네네. 한국 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미국에 있는 분들, 동포분들은 한국 아이들에게 이런 한국 소설을 영어로 읽힐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반응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준비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읽어보셨나봐요. 그죠? 읽어보셨죠? 아, 예, 네. 읽기도 하고 저희 신문사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어요. 네. 신경수 작가 전화 인터뷰도 했는데 네. 전화 인터뷰 한 날 미국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신경수 작가 표현하기로는 내 작품이 미국에서 첫눈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아, 밝혔다고 멋있네요.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실 네. 국가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조업하고는 달라서요. 문화라는 것은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이게 상위에서 하위로만 흐르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의미도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신경숙이라는 한국의 작가의 작품이 팔린다라는 건 이미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 안에 있는 네.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네. 더 이상 한국 또 네. 동아시아 뭐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문화가 네. 더 이상 하위 문화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는 않다. 거거든요. 동등한 네. 어떤 네. 차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숙 작가의 작품의 어떤 미국에서의 큰 반응을 계기로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한국 작가들이 이제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게 되지 쓸수 않겠는가.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을 부탁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네들의 그 삶과 네.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절절하게 그려낸 그런 그 장편 소설인데 나이 70의 엄마가 시골에 사십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공동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죠. 자식들 집으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놓고 네. 예, 허위허위 혼자서만 오고 엄마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와이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족 각각의 시각으로 나에게 이 어머니가 실종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렇게 네. 의미 지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소설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책 읽으면서 사실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어떻게 못 찾을까 했는데 어머니가 글을 네. 못 읽으시는 네네. 캐릭터로 네.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연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칠순을 앞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벌어진 상황 자체를 감당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소설적 설정에도 더 잘 맞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찾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네. 이제 어머니가 비로소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각인이 되는 이제 이런 소설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남매 기르고 이러면서 살아온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 같지만 또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어머니에게 애틋한 어떤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이 부분은 아주 극적인 재미가 또 부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재미뿐만이 아니라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엄마도 여자였고 또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독자들도 같이 깨달아가게 되거든요. 그 문장 가운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네. 너의 엄마는 처음부터 너의 엄마였다. 이 부분이 네, 저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저도 뭐 아주 흔한 표현일 수 있는데 뒤통수를 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정말 태어났을 때 기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갈랐던 소녀였다는 기억이 네.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 계속 엄마였던 거였죠. 근데 아마 그런 느낌들을 대부분 다 가지셨지 않았을까? 네. 어떠세요? 이 전 기자. 사실 이 소설을 처음에 서점에서 읽다가 눈물이 나서 네. 그래서 이 구절이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드라마를 보시다가 나도 친정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해서 아니요. 다 크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죠. 눈물이 날까 했는데 제가 직접 나이가 30대가 넘어 보니까 네.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더욱 눈시울이 그래서 이 소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엄마라는 것은 세계 공통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누구에게나 엄마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책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면 네. 나는 엄마에게 말할 테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렇죠.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선혜 프로그램이 씨도 읽었죠? 네, 읽었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준마를라의 도전이잖아요. 많은 주부님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사실 저도 엄마 하면은 그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눈물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더 하죠. 네, 엄마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게 아마 지금보다는 네. 결혼하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애가 낳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엄마의 행동이나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 거죠.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뭐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어떤 특별한 정서가 그렇죠. 아니라 이게 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새삼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곧 어버이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그 부모의 의미를. 사랑, 어머님의 사랑 네.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한번 읽으신 분들이라도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읽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감흥이 있거든요. 이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인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책을 읽다가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자식들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빨리 좀 나타나시지 이런 생각. 그게 너무나 끝까지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신경숙 네. 작가가 결국 그 소설 안에서 엄마를 찾지 못하고 결국 피에타 상 앞에 가서 엄마를 부탁하는 걸로 네. 결말을 네, 맺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엄마를 너희들이 이제 찾을 때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종교가 다르더라도 뭐 고해성사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편이 어떨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있죠. 네, 그렇죠. 네. 김성식 씨 다음 주에도 정말 네. 좋은 내용 책 기대해 보겠고요. 인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네.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결혼을 하면 예전에 부모가 서운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닐 겁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딸을 여의셨는데 못 해준 게 너무나 가슴에 맺히신다 그래요. 결국 부모라는 게 그런 듯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부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네.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엄마를 부탁해 책 한 권 네. 읽어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